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마법처럼 사용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부르고 끝내요. 진짜 고수들은 이름에 감정을 담아서 부릅니다. 민수 씨, 이렇게 평범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민수 씨는 정말 특별하네요 라고 이름과 함께 특별함을 담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마치 달콤한 초콜릿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름을 언제 사용하느냐입니다. 대화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런데 민수 씨 생각은 어떤가요? 민수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설득력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이름을 부를 때 미소를 지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미소와 함께 불려지는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그 순간의 기분 좋은 감정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예상을 뒤엎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라. 첫 만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뻔한 질문만 해요. 어떤 일 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어디 살아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만약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어렸을 때 꿈꿨던 것 중에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게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생각을 유도한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죠.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을 할 때 진짜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답할 때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강렬한 첫인상을 위한 시각적 임팩트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시각적인 것을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평범한 옷차림과 평범한 행동으로는 기억에 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각적 임팩트는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나 특별한 액세서리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특별한 디자인의 시계를 차거나 독특한 안경을 쓰거나 자신만의 시그니처 컬러를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남성분은 항상 빨간색 양말을 신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를 빨간 양말 남자로 기억했다고 해요. 옷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시각적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 손짓, 표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와 당당한 자세는 그 자체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대화할 때 손짓을 적절히 사용하면 더욱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손으로 강조하거나 설명할 때 손동작을 함께 하는 것들이 상대방의 시각적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같은 표정보다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즐거울 때는 활짝 웃으며, 놀랄 때는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죠. 이런 풍부한 표정 변화가 상대방의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됩니다. 네 번째,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충격을 주어라. 평범한 사람들은 예상 가능한 행동만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씩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저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네요 라고 하면서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순간적인 선행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또는 대화 중에 갑자기 제가 마술을 조금 할 줄 아는데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며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감동이나 재미를 주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첫 데이트에서 갑자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라고 하며 냅킨에 상대방의 얼굴을 그려줬다고 해요. 그 남성분이 지금까지도 그 냅킨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서프라이즈들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5번째, 상대방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칭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칭찬해요. 예쁘시네요. 멋있으시네요. 옷이 예쁘네요. 이런 칭찬들은 상대방이 평소에 많이 들어본 것들이라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칭찬은 상대방도 몰랐던 자신의 매력을 발견해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눈이 반짝이는 게 정말 매력적이세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어서 듣기 좋네요. 생각하실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이 진지해 보여서 좋아요. 이런 세밀한 관찰을 통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자신도 몰랐던 매력을 발견해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칭찬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칭찬이 가장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준비된 칭찬보다는 순간순간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6번째, 특별한 경험을 함께 만들어라. 평범한 만남으로는 평범한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함께하면 그 기억은 평생 남게 됩니다.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모험이라도 함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가보는 작은 골목길을 함께 탐험한다거나 길에서 우연히 만난 길거리 공연을 함께 본다거나 이런 즉흥적인 경험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입니다. 와, 이런 곳이 있었네요. 우리가 처음 발견한 비밀 장소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평범한 순간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순간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좋네요.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기뻐요.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특별한 경험을 만들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즐거워하는지, 편안해하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강요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해요. 7번째,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여라. 가식적인 관심은 금방 들통납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정성 있는 관심이란 상대방의 이야기에 정말로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이 안타까워하고 기쁜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공감의 표현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려 주세요. 오늘 뭔가 평소보다 밝아 보이세요.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세심한 관찰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저번에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 준 것에 감동받게 됩니다. 8번째, 유머와 진지함의 절묘한 밸런스를 유지하라. 항상 웃기기만 하는 사람도 항상 진지하기만 한 사람도 지루할 수 있어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유머와 진지함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벼운 대화를 할 때는 유머를 섞어가며 즐겁게 하다가 깊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진지하게 경청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상대방에게 당신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을 놀리거나 비하하는 유머는 피해야 해요. 대신 자신을 조금 놀리는 셀프 디스나 상황을 재미있게 해석하는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길치라서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GPS가 포기할 정도로요. 이런 식의 유머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지한 순간에는 정말 진지해야 해요. 상대방이 개인적인 이야기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농담을 섞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런 진지함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9번째, 강렬한 마무리로 여운을 남겨라.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상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헤어질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만남의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져요. 평범하게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인적이고 특별한 말을 해보세요. 오늘 대화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특히 당신의 그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았는지 말해주면 상대방은 그 말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좋아요. 다음에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 만날 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올게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진심이 담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하면 그 따뜻함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10번째, 만남 후 적절한 후속 연락으로 인상을 굳혀라. 만남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어떤 연락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어요. 만난 다음 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어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이런 배려 어린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또한 대화 중에 나왔던 내용을 기억해서 연락하는 것도 좋아요. 어제 말씀하신 그 책, 저도 주문했어요. 읽고 나면 소감 공유해요. 이런 연락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정말로 들어줬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부담스러운 연락은 피해야 해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을 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만나면 절대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관심과 노력, 그리고 진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만의 특별함을 발견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잊을 수 없는 만남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기술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